안녕하십니까.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를 운영하는 지경주입니다. 이렇게 이드치 연구소 특별 모임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기술 훈련과 심리극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제가 사회기술 훈련을 사회복지사로서 진행해왔고, 그리고 저는 심리극 진행자로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인데 접점, 만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규범에 맞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을 훈련하는 것이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그러면 사회기술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규범에 맞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입니다.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회기술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일상에서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기술의 예가 있다면 밑에 보신 것처럼 옷차림, 에티켓, 예의범절, 공중도덕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뿐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특정 사회기술에 대한 훈련,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기술이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 같고요. 사회적 강화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강화에 대한 예는 칭찬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지지, 응원, 축하,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회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대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회적 강화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 격려, 지지, 응원, 축하를 제때 잘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내담자에게 사회기술 훈련을 적용하면서 내담자의 대인관계가 개선이 되고 증상관리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사회기술 훈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실무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많이 인용하는 사이코 드라마 커브, 홀랜더 커브라는 것입니다. 극화 단계와 통합 단계에서 사회기술 훈련을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홀랜더 커브에서 워킹 스루의 내용 중에 행동화 연습이 있는데, 행동화 연습은 사회기술 훈련과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회기술 훈련의 경우는 특정 사회기술을 연습하는 것인데,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행동화 연습 때 사회기술 훈련과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극과 사회기술 훈련의 접점을 행동화 연습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을 보면 중심되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을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 발생 후 일어나는 긍정적인 결과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 발생 후 일어나는 긍정적 결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한다. 이것은 정적 강화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신의 행동 발생 후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습득한다. 이것은 제가 부적 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더니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구나.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혼나서 그럼 제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혼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는다면 이건 부적 강화로 가는 거죠. 사회기술 훈련에서는 안전한 사회적 행동 습득을 위해서 연극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사회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역할극 하는 데는 그렇게 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리극, 사회극, 역할극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면 사회기술 훈련을 배우고 활용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의 특정 행동을 내담자가 관찰하고 시범 보여준 거죠. 내담자가 그것을 관찰하고 자신이 직접 실행해 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 특정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다른 곳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사회기술 훈련은 의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학습 이론에 입각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관찰학습, 강화, 행동 조성,
과학습, 일반화가 있습니다. 관찰학습을 보면 누군가를 관찰하면서 사회기술을 배웁니다. 심리극에서는 역할 바꾸기 기법을 사용하거나 거울 기법을 사용하거나 이중자 기법을 사용하면서 관찰학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경우 앞으로 그 행동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증가한다면 이건 강화가 되는 거죠. 먼저 정적 강화를 보시면요. 특정 사회기술을 잘 수행해서 함께한 사람들한테 사회적 강화를 받고 특정 내담자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사회기술 훈련을 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일상에서 특정 사회기술을 잘 활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삶에 도움을 받는다면 정적 강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경우 부적 강화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회기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눈치를 보거나 집단에 있는 특정인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안 받으려고 바람직한 특정 사회기술을 한다면 부적 강화가 됩니다. 정적 강화나 부적 강화나 어쨌거나 결과는 괜찮은 의미 있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행동이 잘 연습된다면 이것은 정적 강화로 연결이 되는데 혼나고 비난받으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부적 강화입니다. 심리극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심리극 주인공이 자신이 제시한 특정 문제를 극화 작업을 통해 연극으로 잘 해결하면서 관객들에게 사회적 강화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성숙한 자세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리극을 마무리했다면 이것은 심리극 안에서 정적 강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심리극 안에서 주인공이 혼나고 비난받고 지시받으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안 받으려고 심리극 진행자가 원하는 장면으로 주인공이 움직여져서 마무리되면 부적 강화랑 연결이 된다. 제가 불편한 심리극은 주인공을 혼내는 심리극입니다. 주인공을 비난하고요. 마무리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행자가 원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 심리극을 보면 부적 강화가 너무 많이 작용되었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덜 겪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성하기도 하고요. 체벌과 폭력의 정당성으로 부적 강화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쨌거나 잘 됐잖아요.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심리극과 연결해 본다면 심리극 주인공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 부정적으로 자극하는 겁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그랬더니 주인공이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화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잘했어! 막 반말을 하는 그런 연출자가 생각나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과정은 주인공이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주인공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해서 본인이 속이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객들도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잘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부적 강화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적 강화를 잘 쓰시는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을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행동 조성은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쉐이핑이라고 나와 있는데 쉐이핑이라는 기술은 자르는 겁니다. 특정 사회기술을 훈련하기 위해서 무엇이 어떤 사회기술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다 보면 조금 더 세분화하여 하나씩 연습해 가는 거죠. 그 과정이 단계적 학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어떤 내담자가 평소 생활하는데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고쳐보고 싶다, 바꿔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담자는 어떨 때 분노를 감지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면 먼저 분노 감지에 대한 사회기술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분노를 감지했다면 감정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감정 폭발하지 않기 위한
사회기술 훈련을 그 다음 단계 하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인 언행을 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언행 대신에 차분하게 말로 표현하기를 연습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분노 조절에 대한 사회기술 훈련을 하려면 이 특정 내담자는 3가지의 쉐이핑된 사회기술 훈련을 따로따로 세분화된 것을 연습하고, 이 세분화된 3가지의 사회기술도 따로따로 연습을 해야 되죠.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특정 사회기술 훈련을 잘 연습하려면 쪼개기를 잘해야 됩니다. 심리극을 진행하다 보면 주인공이 특정 문제에 다가가는데 조금은 더 단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쉐이핑이 유용합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기술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특정 내담자가 계속 병원을 이용한다면 다른 시간에도 계속 연습할 수 있거든요. 심리극의 경우 저는 병원 중심의 심리극을 했습니다. 병원 중심 심리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극이 진행되고, 환자들이 퇴원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계속 매주 얼굴을 봅니다. 지속적인 과학습이 가능합니다. 몇 주 전에 자기를 힘들게 한 아버지를 심리극에 만나서 성숙하게 대처를 했고, 그때 그 대처했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심리극에서도 유용하게 발휘된다. 일종의 복습과 같은 거죠.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에서는 과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몰랐다면 이제부터 배우고 연습하고, 또 잊어버렸다면 다시 배우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새 1시간 40분 진행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